사람이 주로 이제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TV에서 많이 밀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토지에 관한 어떤 붐이 좀 일었었죠. 물론 요즘도 토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황당무계한 어떤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한심하죠. 일단은 경매쟁이는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돈을 가지고 경매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요, 돈이 들어오는 창구를 많이 개설하든가, 아니면 결국 어디에 손대야 됩니까? 남의 돈에 손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의 돈은 무한합니다. 그럼 남의 돈을 어떻게 손댑니까? 훔치거나 사기칠까요? 그거 아니겠죠?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걸음만데, 내 것도 잘못하고 어기적거리는데, 어떻게 남의 거를 하란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컨설팅할 능력하고 시간이 없다면요. 그냥 여러분의 한정된 자원으로 벌어놓은 투자에 만족을 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몇 건 하면 말아버리고 투자가 그쳐버릴 것 같은데 어쩌죠? 이런 노파심 같은 거 할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현재의 직업 쪽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돈을 더 많이 모으십시오. 모아서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건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남의 돈에 손댈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익히는 법. 그런데 그런 기능을 익히기에 어떤 능력이 모자라거나 어떤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본연의 잡에서 돈이 모일 때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돈이 더 모이면 또 한 건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민 이제 바로 융자죠.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융자 이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요, 융자 이자를 8에서 10% 정도를 썼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융자 이자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물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싼 이자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는 매매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더 셌죠. 저는 그래서 항상 8%에서 10을 썼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럼 2억 원을 내가 빌렸습니다. 8%면요, 연간 1,600만 원을 이자로 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140, 50씩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면 연간 2,000 아니겠습니까? 2,000이면요, 1,600하고 2,000 차이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 차이죠? 월 한 30만 원 정도 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원을 빌려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봤을 때 8%나 10%나 다 거기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죠. 저거는요. 400만 원 더 주고 융자를 빌려서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은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이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자를 8에서 10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제가 샀던 물건을 딱 들어보면 아이고 10이 아니라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찌됐든 이 융자 이자는요, 어느 정도 대세가 있고 나만 비싸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은 약하게 빌려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당시에 있었던 융자에 대한 어떤 규모는 이자에 대한 규모를요,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거나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이자에 너무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싼 이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너무 민감하다 보면요,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싼 이자를 찾는데 몰입하는 유형들은요, 꼭 명도를 하거나 기타 수리비가 들어갈 때,
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드리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매를 자주 안 하게도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 이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은 뭐냐면요. 열심히 싼 것을 찾으세요. 하지만 적당한 감정 조절이 중요하고요. 더 큰 밥인 순조로운 경매, 절차, 그 다음에 우량 물건, 낙찰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자, 마지막 고민은요. 자, 개인으로 살까, 사업자로 살까입니다. 자,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우선 국가의 정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을 사업자보다는 더 높은 과세를 매깁니다. 전기세도 그렇고 수도세도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개인은 세원을 감출 수도 있지만요. 사업자는 스스로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사업자가 잘 되면 고용 증진도 있고 국가 재정에 도움도 됩니다.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국가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개수를 늘리려면은 개인보다는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개수를 늘리겠다고 마음만 먹은 상태에서도 사업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어떠세요? 예. 저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개의 개수가 있는 다음에요. 좋은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지를 했고요. 내가 이제 사업적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어 간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법인을 만들었던 거죠. 저는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눈 뜨고 잘 때까지 경매만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채를 사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선은 엄청 급하게 사업자를 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